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본어 뱅크 나이스키 스텝 5를 공부하게 될 저는 장혜선이라고 합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초급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형들과 예문들을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중급 과정은 이러한 문형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더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일본어 회화를 직접 구사하실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회화문들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놀러온 일본인 여대생 코야마상과 또 이 코야마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의 여러 곳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키무상이라는 남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화 표현으로 엮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들을 익히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와 함께 간바리마쇼. 네, 오늘 배우실 문형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모모는 어느 나라 말로 모모다. 나니나니와 나니나니고대 나니나니다 라는 문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 어떤 곳에 있다. 그래서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나니나니와 노코도코니 아르 또는 노코도코니 나니나니가 아르 라는 문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곳으로 가다, 오다, 돌아오다 노코도코에 이쿠, 쿠루, 카에루 돌아가다 라고도 하죠. 이렇게 네 가지 문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실 텐데요. 그러면 먼저 실전 회화 보면서 문형 공부해 보실게요. もしもし、キム・チョンホさんですか？私は小山ですが。ああ、小山さん。今どこにいますか？わかりません。大変、宮ですね。え、みんな？いいえ、みんなではありません。宮です。宮は日本語で迷子です。へえ、迷子は宮ですか。ええ、そうです。小山さん、近くに何がありますか？教会があります。ああ、わかりました。じゃあ、すぐそこへ行きます。お願いします。 네, 여러분 실전 회화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배우실 문형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형은 명사와 나라 이름 고대 명사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 나라 말로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라 이름이라고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은 영어겠죠. 영어 혹시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영어는 네, 그렇죠. 에고라고 하죠. 그런데 에라는 게 나라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영어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나라 이름이 각각 들어가죠. 네, 첫 번째 예문 보실게요. 친구와 니혼고대 도모다치 데스. 네, 이렇게 가타카나로 적혀 있다는 거는 외래어라는 뜻이겠죠. 네, 친구는 네, 그렇죠. 한국어의 친구를 의미하는 그 친구를 그대로 음차 번역을 해서 적어놓은 말이에요. 친구는 여기 나라명 고대, 니혼고대 일본어로 도모다치 데스. 네, 도모다치가 친구하고 같은 거니까 친구는 일본어로 도모다치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요. 치치와 한국어대 아빠 데스. 네, 치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는 내 가족을 남한테 소개를 할 때에는 한 단계 낮춰서 소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오토상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상이 붙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남에게 소개를 할 때에는 상을 붙이지 말고 그냥 치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의 바른 거겠죠? 네, 치치와 한국어, 네, 한국어죠? 한국어로 아빠입니다. 네, 치치와 한국어대 아빠 데스. 네, 이 문형 알아두시면은 이 표현은 일본어로 어떻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일본인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배우신 문형으로 한번 예문을 더 만들어 볼게요.
우유는 영어로 밀크입니다. 라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우유는 네, gyunyu죠. 그래서 gyunyu와 영어로 에고대 뭐라고 한다고요? 밀크 데스. 네, 그래서 gyunyu와 에고대 밀크 데스. 네, 우유는 영어로 밀크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곤니치와는 뭐라고 말을 하죠? 네, 이런 질문 저도 일본인들한테 많이 받아봤는데요. 한국어로 곤니치와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으면 네, 한국어대 곤니치와와 난데스까?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나중에 일본인들이 그런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께 한다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실게요. 명사, 니, 명사가 아루, 이루. 네, 여기에 아루하고 이루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루는 무생물일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이루는 생물일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책은 무생물이니까 아루를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이루, 사람이 방 안에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루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두 가지 차이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실게요. 교室に 피아노가 아리마스. 네, 교室に 교실에 뭐가 있다고요? 피아노가 있다. 그래서 피아노가 아리마스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네요. 두 번째, 마도노 소바니 나니가 아리마시다까? 네, 마도노 소바. 그래서 창문 소바. 네, 그렇죠? 옆이죠. 그래서 창문 옆에 나니가 무엇이 아리마시다까? 아리마스까가 아니고 아리마시다까니까 과거 의문형이 되겠네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네, 방금 문장에 소바라는 단어가 나왔죠? 가끔씩 일본어를 공부하시다가 소바, 요코, 도나리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의 뜻은 한국어로 다 옆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소바는 전후, 좌우 관계없이 그냥 나의 가까이에, 나와 밀접한 곳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에는 소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방금 여러분 공부하셨던 마도노 소바라고 했으니까 창문에 가까이, 창문 옆에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코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 옆에 자동차가 있다처럼 전혀 종류가 같지 않은 것들. 그래서 자동차, 기계, 건물은 건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지 않은 것들이 좌우 관계에 있다 표현을 하고 싶을 때에는 요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방 옆에 약국이 있어요처럼 건물 옆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것들이 좌우에 있을 때에는 도나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차이 혹시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퀴즈를 한 가지 내볼게요. 집 옆에 구르마가 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이에노 모모모모에 구르마가 아루. 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요코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쿠스리아노 모모모모니 홍이야가 아루. 뭘까요? 네, 여기에서는 종류가 같은 것들이니까 도나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쿠스리아노 도나리니 홍이야가 아루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 세 가지 차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꼭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배우셨던 문형으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스타 주변에 많은 팬들이 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스타 주변, 네, 마와리죠. 그래서 스타노 마와리니 많은 팬들이 있다. 네, 닥산노 환가 이마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일본어에서는요. 복수를 나타내고 싶을 때 어떤 분들이 간혹 그냥 따찌를 붙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따찌로 붙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일본어는 복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렇죠. 지금처럼 하면 되겠죠? 환 따찌가 이마스가 아니라
닥산노 황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펜을 수식을 해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닥산노 만약에 여러 많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닥산노 홍 따찌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위를 사용을 해도 되겠죠. 몇 권의 책이 있다. 뭐 스사츠노 혼가 아루 여러 자루의 연필이 있다. 스혼노 엔피츠가 아루 이런 식으로 명사에다가 따찌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어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거를 써준 다음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그 다음 문형 한번 보실게요. 명사와 명사니 아루, 이루. 네, 아까 설명드렸죠? 아루와 이루의 차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모모가 어디 어디에, 모모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문형이죠. 사이후와 가방노 나카니 아리마스. 네, 사이후, 그렇죠? 돈을 나타내는 제자와 이거를 싸가지고 다니는 포대기, 어떤 헝겊을 의미하는 두 한자가 만나서 돈을 싸는 주머니, 지갑이 되겠죠? 그래서 지갑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방노 나카니 가방 속에 아리마스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 다음 보실게요. 아니와 이마 중국니 이마생. 네, 형이 이마생이래요. 형이 또는 오빠가 어디에 있지 않다는 거. 어디에 없다고요? 이마 현재 지금은 중국니 중국에 없습니다. 네. 오빠 또는 형이 예전에는 중국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잘 아시는 오빠나 형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아니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렇죠? 오니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가족한테 상을 붙인다는 거는 일본에서는 예의가 바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나의 가족, 형이나 오빠를 나타내고 싶을 때에는 그냥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문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배우신 문형으로 예문을 한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열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는 의문형을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열쇠. 네, 물론 영어로 키라고 해도 되겠지만 일본어로도 단어가 있죠. 네. 가기라는 단어가 있고요. 열쇠는 어디에, 도코니 있었습니까? 라는 의문형. 네, 아리마시다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가기와 도코니 아리마시다까? 현재형으로 하고 싶으면 가기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또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경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현재형으로 한번 의문형을 만들어 볼게요. 경찰관은 게사츠와 네, 일본에서는 관을 굳이 붙이지 않고 그냥 게사츠라고만 해도 경찰관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니까요. 게사츠라고 하셔도 되고 게사츠칸이라고 하셔도 되고 네,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게사츠와 또는 게사츠칸와 도코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마스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배우신 문형으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거 나타낼 수 있는 문형이니까요.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 문형 한번 보실게요. 명사에, 어디 어디에 또는 니, 이쿠, 쿠르, 카에르. 네, 가다, 오다, 돌아가다 또는 돌아오다. 네, 마지막 요 카에르 같은 단어는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지금 카에르 한다고 하면 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니까 돌아오다가 되겠고요. 제가 밖에서 친구랑 놀고 있는데 친구가 집에 가야 돼. 나 빨리 카에르 해야 돼. 그러면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친구가 저한테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돌아가다라고만 적혀 있지만 오다도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어디 어디에 가다, 오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어디로 간다고요? 아시다, 야마니, 이키마스. 네, 내일 어디에? 산에 갑니다. 여기에 에를 사용을 해도 되겠죠. 에나 니나 어디로 가는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니까요. 네, 아무 쪽이나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모다치가 소울에 기마시다. 누가요? 도모다치가 친구가 어디로? 서울에
기마시다, 이미 왔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타카나로 적혀 있으니까 외래어, 그렇죠? 서울을 나타내는 일본식 발음이죠. 일본인들한테는 서울이 외래어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왔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러면 오늘은 집에 빨리 가겠다. 나 오늘은 집에 일찍 귀가하겠다 라는 예문을 지금 배우신 문형으로 만드실 수 있겠죠. 오늘은 교와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이엔이 빨리 하야쿠 가에리마스. 네, 오늘은 어디로? 집에 빨리 가겠다. 이런 문장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네, 여러분 일을 하지 않죠? 학교에도 가지 않죠? 그래서 주말에는 어디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라는 부정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슈마츠와 네, 주말에는 어디에? 학교에,学校に 또는 学校에 이키 마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슈마츠와 学校に 이키마생 이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문형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말하기 연습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게요. 練習1、例。発挙は日本語で学校です。1番、ソジョン、本屋。ソジョンは日本語で本屋です。ソジョンは日本語で本屋です。2番、閉鎖、会社。閉鎖は日本語で会社です。閉鎖は日本語で会社です。3番、ピョンオン、病院。ピョンオンは日本語で病院です。ピョンオンは日本語で病院です。4番、ウネン、銀行。ウネンは日本語で銀行です。ウネンは日本語で銀行です。練習2、例。家の前にビルがあります。1番、病院の右側、駐車場。病院の右側に駐車場があります。病院の右側に駐車場があります。2番、工場のそば、アパート。工場のそばにアパートがあります。工場のそばにアパートがあります。3番、教室の外、学生。教室の外に学生がいます。教室の外に学生がいます。4番、ベッドの下、泥棒。ベッドの下に泥棒がいます。ベッドの下に泥棒がいます。練習3、例。猫は箱の中にいます。1番、自転車や銀行とデパートの間。自転車屋は銀行とデパートの間にあります。自転車屋は銀行とデパートの間にあります。2番、学校、駅の横。学校は駅の横にあります。学校は駅の横にあります。3番、鳥、手の上。鳥は手の上にいます。鳥は手の上にいます。4番、子供、お母さんの後ろ。子供はお母さんの後ろにいます。子供はお母さんの後ろにいます。 네, 여러분 말하기 연습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 모모는 어느 나라 말로 모모다라는 문형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모모는 어디에 있다 또는 모모가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다 오다 돌아오다 이런 문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중에서 이런 대사 혹시 들은 적 있으시죠? 이 안에 너 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요. 오늘 배우셨던 문형으로 그 표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부 끝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공부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나상 사요나라.